네. 앞에서 저희가 그 단면의 치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이제 배웠는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그 기준은 그 판의 최소 두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할 때 최소한 이 두께보다는 크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죠. 그래서 기준을 한번 살펴보고 앞에서 찾은 단면에 한번 적용을 해봐서 이 최소 두께 기준도 만족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이제 강종이 나와 있죠. 강종. 강종에 따라서 판 두께별로 40 이하냐, 40에서 75냐, 75에서 100이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그 기준들이 이렇게 수치상으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자, 아마도 요거는 요게 좀 잘못됐네요. 요게 42i입니다. 4256이 아니라 42i. 예. 그래서 형태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게 보이나요? 이게 폭두께비 기준처럼 보이죠, 그죠? 폭두께비. 예. 폭두께비를 폭두께비 기준을 정할 때 이러한 형태로 아마 이런 PTI 이런 형태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값 이하로 두께 T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값 이하로 두께 T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 앞에 단면에서 양현지지판이니까 자, 잘 보세요. 과제 같은 거를 하는 거를 이제 봤을 때 양현지지판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양현지지판은 이러한 거예요. 이런 거. 양쪽이 이렇게 딱 지지되어 있는 경우. 자유돌출판은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자유롭고 한쪽은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상태죠. 캔틸레버 같은 상태. 그래서 양현지지판은 이쪽에서 요겁니다. 요거. 근데 앞에 이제 허용력치가 뭐 140이다, 120이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강종은 SM 400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느냐? SM 400이고 아까 적용됐던 웹의 두께 T가 얼마였죠? 14였죠? 42하잖아요. 그러면은 뭘 가지고 정해야 돼요? 요 기준을 가지고 t 값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t 값을 정하려다 보니까 i 값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i서부터 계산하고 요 값 구해서 적용된 t 값이 기준을 만족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i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파이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파이는 f1분의 f1 빼기 f2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양현지지판이죠. 양현지지판이면 웹이잖아요. 웹은 지금 힘을 어떻게 받고 있는 상태냐면 응력을 이러한 응력을 받고 있는 상태죠. 판이라고 보면 자, 요게 이러한 판 이러한 판이 있을 때 위쪽은 지금 압축 응력을 받고 있고 아래는 인작 응력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크기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지금 단면이 대칭 단면이죠? 예. 대칭 단면이니까 요 값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계산할 수는 있는데 계산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아까 계산한 값은 어디 값이에요? 요 값이죠? 요 값. 요 값입니다. 예. 압축이니까 요 값을 구한 거죠. 요 값을 구한 거예요. 근데 요 값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요 값은 y 값을 줄여야죠. 예, y 값을 줄여야 돼요. 그렇지만 알 수 있는 것은
단면이 대칭이기 때문에 요 값하고 요 값하고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F1이라고 하고 한다면 요 밑에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F1이 되는 거죠. 예. 값은 크기는 같고 반대니까. 그래서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죠. F1, F1, 마이너스, 마이너스 F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F1분의 2F2, F1이 되죠. 그러니까 파이는 뭐 구체적인 값을 찾지 않더라도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I 값은 0.65 파이 제곱 플러스 0.13 파이 플러스 1.0 해서 3.86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기준에 의해서 최소 두께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 56분의 i가 3.86이고 그 다음에 b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죠. 그게 1760이었어요. 그 웹 입장에서는 양현지지판 입장에서는 요게 b고 요게 t가 되는 거죠. 요게 t. 자, 그래서 1760 해서 계산을 해보면 요게 8.14가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적용한 TW는 얼마가 나왔어요? TW는 14였죠? 그러니까 크죠? 그러니까 최소 두께, 요게 최소 두께인데 최소 두께보다 크다는 것을 만족을 시켰죠.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한 요 값은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유돌출판의 그 최소 두께 규정은 그 양현지지판하고는 달리 이렇게 매우 간단하죠. 예. 그래서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앞에서 찾은 단면의 그 두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분의 b니까 16분의 b는 자, 16분의 b가 얼마죠? b가 지금 결국엔 b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이 전체 길이는 600이죠. 600. 600. 600의 반이면은 300이고 300에서 300이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 요 길이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이게 지금 14니까 14의 반 그러면은 빼기 7 해주면 이게 18.31 18.31 밀리미터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T는 얼마죠? T는 40 밀리미터가 적용이 됐죠. 그래서 얘가 더 크니까 최소 두께 기준을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검토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최소 두께 기준을 나중에 적용을 했는데 실제로 단면 치수를 결정을 할 때는 초기에 요 최소 두께 기준을 적용을 해보면 좀 더 치수를 결정하기가 좀 쉬워지겠죠. 최소한 이 값보다는 이제 커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러한 기준들을 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휨 모멘트를 받는 단면의 치수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휨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횡 비틈 자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 비틈 이게 좀 그 잡기가 힘든 개념 중에 하나인데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영상과 실제 실험했던 영상. 그래서 그거까지 이제 보시고선 설명을 잘 연결시켜 보면 이게 뭐다라는 것을 금방 캐치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략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 영상을 보신 후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말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강축 방향으로 하중을 받고 있는 보. 강축 방향으로 하중을 받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요런 단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 단면. 강축 방향으로 힘을 받는, 강축은 뭐죠? 이건가요? 이건가요? 예, 세로선이 강축. 그러니까 강축은 가로선이죠. 그죠? 가로선. 요게 강축이에요. 그런데 이제 강축 방향으로 하중을 받고 있다는 건 뭐냐면, 강축 중심으로, 요 보가 휘어지도록 하중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강축 방향으로 이 보가 휘어지려면, 이러한 힘, 그죠? 이러한 힘이 이제 작용을 해야 되는 거죠. 요렇게 힘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강축이라니까 이렇게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요게 아니고, 강축으로 보가 휘어지도록, 강축 중심으로 보가 휘어지도록 힘을 받고 있는 상태. 예. 그러니까 요런 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런 보에서 압축측 플랜지에 대해서, 압축측 플랜지라는 게 뭐예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지금 파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부분. 여기 압축측이죠. 그죠? 압축측 플랜지니까, 요것만 얘기하면 되겠죠. 요건 빼고. 압축축 플랜지는 요겁니다. 요게 압축축 플랜지예요. 그래서 횡방향 구속이 부적절한 경우. 횡방향 구속. 횡방향 구속이라는 거는 얘가 이런 식으로나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를 얘기하죠. 그러면 이거를 이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구속이 있지 않은 경우, 그게 적절하지 않은 경우, 대표적인 예로 이제 걷어가 이렇게 빔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냥 놔두면은 횡방향 구속이 없는 상태인데, 이거를 이제 이러한 가로보로 몇 가닥을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가로보가 없는 경우보다 가로보가 있는 경우에 요 압축축 플랜지가 이동하기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이런 구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부적절한 경우, 그게 충분치 않은 경우, 초기에는 면내 거동을 하다가 면내 거동, 예, 다 이제 어려운 얘기네요. 그죠? 자, 일단은 면내 거동이라는 게 뭐냐? 처음에는 면내 거동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면을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요런 면, 그죠? 요 웹하고 그 일치하는, 웹 방향과 일치하는 이러한 평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 휘어질 때는 요 면에서, 요 뒤꿈치 면에서 벗어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요렇게 빨간색으로 보면 중심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원래 여기에 딱 평면에 딱 붙어있던 그 선이 휘어져도 변형이 생겨도 그냥 그 안에서 휘어진다라는 얘기죠. 예. 요 면에서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면내 휨거동이에요. 예. 그대로 휘어지는 상태죠. 하다가 결국에는 약축 방향인 횡방향으로 좌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그 면내 거동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옆으로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이 면 외 방향으로, 면 바깥으로 이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면 내로 있다가 이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것을 이제 좌골이다는, 횡방향 좌골이라는 거죠. 횡방향 좌골. 그래서 요거를 횡비틈 좌골이라고 해요. 횡비틈 좌골. 그래서 이게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잘 감이 안 잡히고, 제가 일단은 말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영상을 일단 보고 오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The testing rig is now starting to apply a pair of equal vertical loads to the central third of the beam. As the loading is applied, the beam begins to sag. Under this loading arrangement, the bending moment is uniform in the middle third of the beam. Now, as the beam is loaded, the top half of the cross-section, which is in compression, starts to buckle sideways. However, movement is restricted by the bottom half of the cross-section, which in fact is in tension. The overall effect is to cause the middle of the beam to twist over as well as move sideways. The beam eventually fails by local buckling in the flange, which is induced by the lateral torsional buckling deformation. 예, 그 영상을 잘 보셨죠? 예, 보면은 제가 이렇게 잘 어설프게 그렸던 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왜 비틈이라는 게 이제 고려가 되는지. 자, 첫 번째는 요 파란색을 보세요. 요게 이제 면내 고동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요 파란색으로 제가 색칠하고 있는 부분이 면내 거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그대로 내려가는 거죠. 위에서 하중을 받을 때 그대로 내려가다가 얘가 구속도 없고, 그죠? 이게 왔다 갔다 거릴 수 있고, 양쪽이 왔다 갔다 거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비틈 강성, 그죠? 비틈 강성도 작은 상태예요. 비틈 강성도 횡방향 강성도 작지만, 그래서 얘가 그냥 갑자기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게 돌아가면서, 요게 회전각, 요것 때문에 이제 비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요게 약간 이제 돌아가면서 바깥쪽으로 횡방향 변형이 생기면서 돌면서, 그죠? 회전하면서 회전과 함께 횡방향 변형이 생기는 거죠. 횡방향 변형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면서 생기는 좌굴을 횡비틈 좌굴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 여기 X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압축 플랜지에 대한 횡방향 지지를 나타내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가로보 같은 것들 이렇게 된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이러한 횡방향 구속의 예가 좀 나옵니다. 가장 완전한 구속은 완전한 횡방향 구속이죠. 그것은 그냥 콘크리트로 이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런 게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그 볼을 한 번에 콘크리트로 쳐버리면 뭐 횡방향으로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완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분 구속이 있는데, 부분 구속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선 이런 가로보, 그죠? 이런 가로보를 이렇게 설치를 한 경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이 해제된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경우, 자유로운 거죠. 횡방향 변이에 대해서 자유로운 경우.
이런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요 L이 이런 부분 구속인 경우에는 L이 지배를 하겠죠. L이 크면 클수록 횡비틈 자굴은 일어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그래서 L이 클수록 일어나기가 쉽죠. 그죠? L이 클수록 일어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여기 B가 있거든요. 요 B. 요 상부 플랜지의 폭, 요게 B가 크면 클수록, B는 크면 클수록 횡방향 자굴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선 요 B와 L의 그 관계를 가지고서 횡비틈에 대한 휨 허용 하중을 또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요. 허용 응력이죠. 휨 허용 응력. 그래서 그 기준을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용 휨 응력을 지배하는 것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압축 응력을 받는 양연지지판. H형 단면에서 보면은 뭘까요? 이렇게 보면 양연지지판이니까 요거죠. 예. 요거는 부분적으로 압축 응력을 받긴 하지만 그것도 압축 응력을 받기 때문에 요게 일단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예. 허용 응력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표 4의 4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압축 응력을 받는 자유돌출판. 이거는 H 단면에서 보면 요거죠, 요거. 예. 요 부분. 예. 요거는 표 4의 5, 예, 표의 4의 5를 이용을 해서 휨 허용 응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분 횡지지인 경우 허용 휨 압축 응력. 요거는 아까 횡비틈 좌구를 고려한 허용 응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개수가 보면 B분의 L이에요. B분의 L. 핵심이 B분의 L. 그래서 B분의 L, 그러니까 B분의 L이 크면 클수록 B분의 L이 크면 뭐가 일어나기 쉬운 거예요? 횡비틈 자골이 일어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준을 보면 자, B분의 L이 4점 어떤 기준값보다 작으니까 횡비틈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응력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B분의 L이 어느 값보다 기준값보다 이제 커지니까 커진다는 건 뭐예요? 횡비틈 자굴이 일어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고 그만큼 뭘 낮춰줘야 된다? 허용 응력 자체를 낮춰줘야 되는데 얼마만큼 낮춰줄 거냐? 이러한 식만큼 낮춰준다 이거죠. 예. 맥락은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추가가 된 건 뭐냐면 횡비틈 좌구를 고려해서 허용 응력을 결정하는 방법, 그것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국부자굴인데 국부자굴을 고려해야 되는데 양연지지판의 국부자굴, 양연지지판. 그 다음에 자유돌출판의 국부자굴. 그 다음에 횡비틈. 예. 그래서 요거는 요 두 개는 국부자굴을 고려해야 되고 요거는 이제 횡비틈을 고려를 해서 세 개 중에서 이제 미니멈을 찾아가지고
결정을 하면 되겠죠. 예. 그게 최종적인 휨 허용력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허용 전달 능력에 대해서 보면은 허용 전달 능력은 그냥 결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표를 보면 강종에 따라서 강종이죠. 강종에 따라서 전달 능력을 이제 뭘로 봐라라는 게 결정이 돼 있으니까 전달 능력은 이 중에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